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Y바이오로직스와 교보 15 스펙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놀라운 일이? 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Y바이오로직스와 교보 15 스펙은 12월 5일 화요일 동시상장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급이 서로 분산되는 동시상장은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이번 공모에서 우리 사주조합의 4.67%, 7만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해당 주식은 모두 청약되었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우리 사주조합에 실권은 없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의 직원 수는 총 52명입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규모를 살펴보면 약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래 배정된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에 우리 사주조합에 실권이 없는 것은 악재가 아닌 정도로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수혜 측에 참여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주식을 모두 청약하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 청약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1.97주로 모두 한 주 이상을 배정받았습니다. 균등 배정 청약을 신청하시면서 최소 단위보다 조금 더 청약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청약하면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는 어떤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주를 청약하신 분들이 균등 배정 2주를 받은 확률은 97.33%였고 100주 청약자분들이 2주를 받은 확률은 96.42%였습니다. 우대 등급 풀 청약 단위인 36,000주 풀 청약하신 분들의 2주 확률은 96.89%였습니다. 즉 10주만 청약하신 분들이 100주 36,000주 청약하신 분들보다 한 주를 받은 비율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균등 배정 주식은 정말 공정하게 추첨이 되니 딱 받을 수 있는 정도만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보 15 스펙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은 합병을 위한 특수 법인입니다. 그에 따라 직원도 없고 우리 사주조합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의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15 스펙 수혜 측에 참여했던 기관들은 모두 청약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도 없었습니다. 이번 교보 15 스펙의 균등 배정 주의수는 최소 단위 청약 10주보다 조금 더 많은 12.01주였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작은 10주만 시청하신 분들이 2,414명이나 되었습니다. 공모주 청약은 신청한 주식 이상 받을 수 없기에 10주를 청약하신 분들은 10주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원래 12주를 받고 단 1%의 확률로 추첨 한 주였지만 10주만 청약하신 분들 덕분에 확률이 16배나 높아진 12.16이 되었습니다. 균등 배정으로 주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균등 배정 수량 이상을 청약하셔야 다 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공모가 9,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344억 원입니다. 그리 큰 회사는 아닙니다. 2023년 상장한 종목들 시가총액과 비교해보면 Y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소닉스보다 조금 더 크고 Y랩, 스톰테크보다는 조금 작은 시가총액입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수요 측 당시 의무보유 가격 신청이 14.48%가 있었고 평균보다 훨씬 높은 336.06%가 배정됨에 따라 최종 의무보유 가격은 매우 높은 48.66%가 되었습니다. 의무보유 가격이 대폭 배정되었지만 유통 가능 비율은 아주 낮아지지 못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26.07%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50억 원입니다. 이어서 교보 15 스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15 스펙은 공모가 2,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약 76억 원입니다. 규모가 매우 작은 스펙입니다. 교보 15 스펙은 수혜 측 당시 의무보유 가격 신청이 0.19%가 있었지만 평균보다 적게 배정되어 최종 의무보유 가격 배정 비율은 0.34%가 되었습니다. 교보 15 스펙의 최종 유통 가능 비율은 91.63%이고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약 70억 원입니다. 이어서 Y바이오로직스의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일 주체별 최종 유통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76.45%, 일반 청약자가 9.63%, 공모기관이 13.85%, 해외기관이 0.07%입니다. 해외기관이 없는 것과 다름없는 0.07%이기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가 4분의 3이 넘는 76.45%로 매우 많습니다. 다행히 큰 규모는 아니기에 금액으로는 약 268억 원 수준입니다. Y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하고 남은 물량과 기타 소액주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유통 가능 물량의 대부분은 기타 소액주주입니다. 기타 소액주주를 파악하기 위해 소액주주 숫자를 살펴보면 Y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 숫자가 무려 422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웬만한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 수준입니다. Y바이오로직스의 소액주주분들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상장 전일인 오늘까지도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비상장 플랫폼 중 한 곳인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살펴보면 최고 65,000원, 최저 7,800원의 주가를 기록했었습니다. 청약 당시에도 공모가보다 매우 높은 13,200원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상장 전일인 오늘 비상장 플랫폼에서 최종 종가는 이전보다 훨씬 높아진 19,400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비상장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 비상장도 청약 당시 15,000원의 주가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상장 플랫폼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데는 직원분들의 행사된 스톡옵션 주식 매수 선택권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이후 주당 7,200원에 전환될 수 있는 주식이 무려 106만 2,493주가 있습니다. 공모가를 기준하면 약 96억 원입니다. 상장 이후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가 있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통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없습니다. Y바이오로직스의 상장일 유통물량을 2023년 상장 종목들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IMT, 퀄리타스 반도체보단 조금 더 많고 유진테크놀로지, 필에너지보다는 조금 적은 유통물량입니다. 2023년 6월 말 이후 상장 종목 유통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평균 상장일 유통금액이 388억 원입니다. 평균보다 조금 적은 유통물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교보 15호 스펙의 2023년 상장된 스펙들과 유통물량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 15호 스펙보다 작은 스펙은 SK증권 제10호 스펙밖에 없습니다. 교보 15호 스펙은 상장일 유통물량이 두 번째로 작은 스펙입니다. 원래 스펙은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성적이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좋은 성적을 낸 스펙은 교보 15호 스펙의 이전 스펙인 교보 14호 스펙입니다. 상장 2일차 8,190원에 고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교보 15호 스펙은 상장 유통물량이 매우 작은 편이고 이전 스펙인 교보 14호 스펙의 성적이 매우 좋았기에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공모가 9,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36,000원, 하한가 60%는 5,400원입니다. 교보 15호 스펙은 공모가 2,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는 8,000원, 하한가 60%는 1,200원입니다. 청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최상의 결과만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진행된 청약이 너무 많아 어떤 증권사로 청약하셨는지 혼돈하시기 쉽습니다. Y바이오로직스는 유안타증권에서 진행이 되었고 교보 15 스펙은 교보증권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의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이 95,074명, 교보 15 스펙 청약에 참여하신 분들은 36,417명입니다. 그렇게 많은 청약자분들은 아니지만 증권사 규모도 크지 않은 것이 변수입니다. 유안타증권은 이전 청약인 시지트로닉스와 퓨런티어에서 장애가 있었습니다. Y바이오로직스에 배정받으신 분들이 그때만큼 많은 것은 아니지만 상장일인 내일 반드시 미리 로그인하시고 원하는 가격을 미리 주문한 다음 정정하시는 방법을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출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출고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주식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다른 증권사로 출고도 고민해 볼 법한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높진 않았지만 환불일이 4일이었기에
Y바이오로직스에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은 27.85%는 상승한 11,506원은 되어야 하고, 교보 15 스펙에 청약하신 분들은 32.84%는 상승한 2,656원은 되어야 비례 이익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인 12월 1일 금요일 일반 공모주인 에이텀과 스펙인 NH스펙 30호의 상장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일반 공모주와 스펙의 상장이긴 하지만 규모가 서로 다릅니다. 일반 종목치고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매우 적었던 에이텀은 스펙치고 큰 편이었던 NH스펙 30호와 초반 매우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이텀이 지지부진하자 NH스펙 30호로 매수가 몰리며 큰 상승을 이뤄냈습니다. 그 영향으로 단독 상장한 삼성스펙 9호는 136%나 상승한 4,720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고, 따상에 조금 못 미치는 고점 5,150원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스펙은 상장에 상승하는 게 이상한 상황입니다. 역시나 12시 이후 하락이 시작되었고, 고점 대비 59.81% 하락한 2,070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하루 먼저 상장한 NH스펙 30호도 상장 2일차인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이어갔고, 공모가 2,000원보다 낮은 1,965원으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스펙 종목은 상장일 초반에 매도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시초가가 200%를 넘어서기도 합니다. 다만 AS텍은 상장일 초반 이후 하락폭이 컸고, 상장일 마감 시 급락으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일 초반은 좋지만 이후로는 안 좋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초반에 시세를 주면 정리하는 것이 좋고, 특히 스펙은 12시가 넘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장일에는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회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구독자 여러분들의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하신 분들 큰 수익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